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애 낳고 미혼 택한 무늬만 한부모들이란 기사입니다. 네, 무늬만 한부모들. 한부모가 아닌데 한부모인 것처럼 한다는 얘기인 거죠. 혜택을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외면했다. 정부의 한부모 지원 정책의 역설이다. 작년에 이제 혼인 외출생이 9,800명인데 전체 출생아의 3.9%나 차지한다. 네, 지금 시스템으로는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 조건에 불이익을 받죠. 그리고 고소득자일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때도 혼인신고를 하면 사실상 이 미혼일 때보다 좀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청에서 한부모입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라는 기사네요. 네, 이런 걸 보고 꼼수 양육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 연가 파업 긴장감 고조. 네, 오늘 지금 이 교사 단체에서 이 정한 공교육 멈춤의 날입니다. 서희초 교사의 사망을 계기로 지금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금 정한 건데요. 오늘 49제 날이죠. 근데 관련해서 연가 파업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빠질 경우 공교육이 괜찮을지 하는 우려도 있는데 관련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윤미향, 세금으로 도쿄 조총련 행사 참석. 네, 쌍따옴표가 붙었습니다. 이 얘기는 외교부의 얘기입니다. 외교부 개인 명의가 아니라 국회 공문으로 갔다 왔다. 국회 공문이란 얘기는 여기 볼까요? 윤 의원에 대한 의전은 국회 사무처 정식 공문을 통해서 통상적 수준에서 진행이 됐다면서 국회의원 개인 명의 요청이 아닌 국회 사무처 공문은 이번 출장이 국민 세금이 투여된 공적 해외 출장으로 사무처 공식 결제 승인이 있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네, 이 부분 일단 국회 사무처 공문으로 갔다 왔다면 세금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또 이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얘기도 잠시 뒤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대장동 끌고 갈게. 네, 역시 쌍따옴표가 붙였습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냐? 일단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의 얘기입니다. 네, 김만배 씨가 이 대선 시점에 관련해서 대장동 사건 엉뚱한 방향으로 여기 위에 괄호에 이재명에서 윤석열이라고 좀 적혀 있죠. 이재명한테 지금 이 맞춰져 있는 포커싱을 당시 윤석열 후보 방향으로 좀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줄였다던 내년 특활비 실제로는 58억 늘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비교. 네, 2023년 올해 1,25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통과가 짜여졌죠. 내년도 예산안 2024년 1,237억입니다. 때문에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볼까요? 네, 법무, 과기부, 정보, 보안비를 더하면 4.6%가 오히려 올랐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실제 감액된 기관은 통일부, 한국뿐이다. 이 한국뿐이다라는 건데요. 요 얘기. 네, 지금 실제 보면은 지금 현재 1,237억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 법무부, 과기부의 정보, 보안비를 더하면 1,312억이다. 네, 정보 보안비라는 게 사실 신설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빼고 얘기를 한 건데 더하면 오히려 늘었다라는 보도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뒤늦게 소득 강화 방안을 넣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사실 초안에서 연금기금의 어떤 재정 건전화 방안만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이 노후소득 강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왜 안 들어갔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뒤늦게 이 방안을 넣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소득 강화 방안 어떻게가 문제겠죠. 어떻게. 이 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이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빼곡하게 꽉 차 있는데 이게 무슨 사진인지는 사실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국회의사당 앞에 꽉 지금 교사들로 꽉 찬 이 국회의사당 앞 도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지난 2일이었었죠. 그제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사들이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몰렸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좀 질서정연해 보이는 모습, 실제로도 경찰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나 질서정연한 집회는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역시 선생님들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나흘새 교사 3명 극단 선택.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입니다.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었죠. 서희초 교사가 숨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교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고요. 관련해서 오늘 서희초 교사의 49제 날입니다. 49제 날인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 교사들이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앞에 좀 여기를 보겠습니다. 나흘새 서희초 교사 사건 말고 나흘새 그 밖에 나흘새 교사가 지금 3명이 또 극단 선택을 했다. 지난달 31일에 서울 양천구에서 또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 교사 2명이 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어제 오전에 또 용인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또 1명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때문에 나흘새 3명이나 극단 선택을 더했다라는 거.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인데, 네,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이어서 교사들 오늘 파업 참여 규모 집계가 안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가, 병가를 쓸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당일날 연락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잡히지 않는다는 건데,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다시 또 모이기로 했는데요. 다음 기사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집회의 교과서를 보여준 교사들. 아까 저희 사진 기사로 좀 보셨죠. 상당히 좀 질서정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바로 그 집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에 주말 동안에 이미 한 차례 의사당 앞에서 만났는데 집회의 교과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 직접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하라! 이술도 잘해. 우리 친구들이, 동료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앞장서 주십시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우리들은 네, 굉장히 많은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이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서 또 모입니다. 오늘 오후에 또 모이는데 이제 연가, 병가를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서희초 교사 49제, 오늘이죠. 우회 파업. 네, 중앙일보 우회 파업이란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주호, 학생 곁을 지켜달라. 네. 일단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 이 49제를 맞아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을 했는데 우회 파업이란 얘기를 썼습니다. 그 이유, 오늘 교사들이 단체로 연가, 병가를 쓸 경우엔 사실상 파업과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지금 우회 파업이 아니냐라는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지금 담겨 있는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학생 곁을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하여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주십시오. 저희 교육부가 대규모 집회를 두려워하거나 추모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사회적 룰을 준수하고 이를 집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 선생님들이 다 같이 연가 병가를 쓸 경우에 학생들 곁을 그럼 누가 지키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좀 볼까요? 공교육 멈춤의 날 연가 병가 투쟁 정부 정상적 휴가인지 일일이 확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연가 병가를 쓰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인 거죠. 아까 들으신 것처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연가랑 병가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의견이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분노에 편승해서 교육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과 연가 병가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 아니냐라는 준법 투쟁의 일환이란 취지의 또 얘기입니다. 지금 이쪽은 교육부, 아까 들은 교육부의 입장인 거죠. 교육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연가 병가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 아니냐라는 이거 교사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상황. 네, 김병욱 의원님. 지금 사실 어느 쪽도 지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박탈당해 왔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교권에 대한 확실한 그 보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선생님들께서 저렇게 거리로 나서는 것 자체가 오죽했으면 저렇게 선생님들이 거리로 다 나오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교육부는 다만 학생들에 대한 수업이 멈추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수업이 멈추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라는 건데 이수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은 연가 사용이라든지 그리고 학교장이 승인하는 재량 휴업일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부가 지금 서희초 그 교사 돌아가신 지 이제 지금 오늘 49제를 지내는 날인데요. 네. 이때까지도 제대로 된 정책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나흘째 또 세 분이 또 그 유명을 달리하시는 사건이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대책 없이 초중등 교육법에서도 재량이 분명히 가능한 것을 불법이다, 나가면 파면하겠다, 해임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은 결코 이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선생님들께서는 그 교원노조법에 의해서 노동 3권이 다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섭 요구안에 교육 정책이라든지 사실 학부모, 학생, 선생님이 참여해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의 요구라든지 생각들을 담을 수 있는 요구도 못하고 그리고 또 정권에 따라서는 교섭조차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노동 3권의 마지막인 단체 행동권은 전혀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 일선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은 집회하지 말아라, 해임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을 게 아니라 선생님들과 적극적인 대화 그리고 네. 교섭을 통해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일반 회사에서 모든 구성원이 다 같은 날 이 연가와 병가를 쓴다고 하면 그건 일반 회사라도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노동 3권이 보장이 되고 네. 예, 교섭을 통해서 충분하게 해법이 찾아지지 않으면은 마지막으로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파업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그렇게 뭐 정시 출근한다든지 네. 정시 퇴근한다든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휴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랑 좀 비교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네. 주원규 위원님. 네. 근데 일단 지금 관건이 일단 오늘 뭐
몇 명의 교사분들이 쉴 예정, 그러니까 연가와 병가를 쓸 것인지가 사실 취합이 안 돼서도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규모가 클 경우에는 뭔가 뭐 단축 수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뭐 돌봄 선생님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당일날 바로 마련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모르겠다라는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처음부터 교육부의 좀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이것을 집단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추모하겠다라는 것은 네. 각 교사 개인들이 각자의 마음을 모은 어떤 자발적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그게 마치 집단 행동으로 뭔가 우려가 된다라는 것으로 이것을 이미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사태로 들어오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 일선의 교육감님들이나 학부모들도 이것은 재량 휴업을 사실 지지하고 있었던 추세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이미 집회 추산 인원을 추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놓친 거는 교육부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교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교육부라든지 지금 국회는 제대로 담보하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교권해법 4법이 지금 되게 소위에 빠르게 통과를 해서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교사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 자체가 사실은 아닙니다. 아까 이수진 의원님 말씀처럼 학부모 교사들이 협의를 해서 이 교육 대책에 대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실질적인 일선 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사법을 지금 실천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생략되고 그건 빠르고요. 반대로 진상 교사, 그러니까 서희초 교사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진상 조사는 지지부진하고 법은 빨리 어떻게 보면 또 졸속 입법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남습니다. 네. 김동원 의원님, 네. 지금 교육부의 초기 대응 어떤 스탠스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예,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교육부가 연가, 병가를 가급적 쓰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교육부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의 일정 부분 보장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지금 교사들을 처벌의 대상, 감독의 대상 이걸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고요. 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원초적인 그런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저는 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이건 네. 누가 명명을 했을까요? 예, 교사 단체들이 스스로 명명을 했는데요. 누구도 공교육을 멈출 권리를 교사들에게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거는 학생 인권과 교권에 지금 심각한 대립으로 파생이 됐고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참 안타까운 그 죽음 이게 비롯이 됐는데요. 누구도 공교육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을 국민께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교사들의 그 울분, 저런 대형 집회 이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100% 이해를 합니다만은 글쎄요, 교사들 스스로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그럼 누가 피해를 봅니까? 당연합니다. 예, 학생을 비롯한 교육 수요자가 또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대규모 집회라든가 이걸 기획을 하려면 방학 때 했어야죠. 예, 이른바 TPO라는 그런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시점을 택해야 되는데 효과의 극대화만을 노리는 글쎄 우리가 마치 정치적인 행사를 보는 듯한 왜 49제 본연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 49제의 또 다른 그런 정치색을 약간 입힌다는 것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김병욱 의원님. 네. 저희가 지금 이 교사들의 파업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뭐 옳으냐, 그러냐,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교사들, 저 많은 수많은 교사들이 이 거리로 나선 그 원인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겠다. 그 구조적인 우리 교권 붕괴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네.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논의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말씀이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 우리 초중등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누가 이걸 주도했느냐 교육 정책을 저는 정교조와 친정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초중 고등학교 교육 정책을 주도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교원 노조 아닙니까? 교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교원 단체인데요. 실질적으로 전교조는 교사들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념을 내세워서 정치 투쟁에 좀 더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 인권만 또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상대적으로 교권은 더 추락을 한 것이고, 또 학생 인권 자체에 보면은 학생들의 권한만 있고 의무와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최근에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 회복 방안, 교권 강화 방안 중에 하나를 보면은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잠자는 학생들 교실 뒤로 혹은 교실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다는 게 지금 교실의 네. 현재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이 잘못된 교실을 교사 스스로 바로잡기 위해서 교사들의 대표 단체라고 자임하는 전교조가 그런 일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뭐 친북 통일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교조 자체를 위한 어떤 일종의 그 정치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데만 집중해 왔고, 전교조 성향의 그 교육감들도 전교조와 함께 이런 일에만 더 집중해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실 붕괴가 됐고 교권 붕괴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교조가 먼저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전교조 얘기로 훅 좀 넘어갔습니다. 일단 오늘 이 모일 교사들이 뭐 전교조다, 다 전교조다라고 사실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뭐 지난 2일에 이 모였던 교사들이 30만 명이 다 뭐 전교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단 뭐 전교조의 어떤 무게를 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수진 의원님 간략하게. 네, 좀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들 중에 전교조 비율이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연맹이 한 15% 정도? 그럼 나머지 선생님들께서는 특별히 뭐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좀 그렇게 몰아가는 건 좀 어렵고요. 오히려 전교조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라든지 또 학교 안에 민주성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다, 이런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생님들이 그동안 참고 고통받았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교육당국이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리고 오늘 하루 이렇게 만나서 목소리를 내는 건데 내일 뭐 계속 일주일 내내 뭐 공동 행동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교육부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좀 닫게 만들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교사들이 다시 모이기로 했죠. 그리고 이 교대 학생들도 오늘 오후에 또 다시 모여서 추모 또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하루는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가 공교육을 멈출 권한을 갖고 있는 거냐라는 목소리도 또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